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서울의 어떤 낡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도시 전설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야기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미스터리한 요소가 가득합니다.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10층에 위치한 1004호 2호수는 몇 년째 빈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래전 1004호에는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몇 달 만에 아기를 맞이했고 그들의 행복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닌 듯한 울음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부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이웃 소음이나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커지고 뚜렷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기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있던 아내가 사라진 것이다.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남편은 급기야 아파트를 떠났고 1004호는 그때부터 빈 집이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비어있는 1004호에서 밤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이 늘어났다. 심지어 그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희미한 여성의 울음소리도 함께 들린다고 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한 인터넷 블로거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직접 현장을 탐방해보았다. 그는 밤중에 불이 꺼진 아파트 1004호에 잠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오싹한 적막함이 감도는 가운데 카메라에는 정체 모를 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했다. 벽을 긁는 소리, 짧은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블로거는 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인터넷에 그가 녹음한 파일을 올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부는 그것이 단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는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그것이 부부와 관련된 무언가가 남아 있는 영적 존재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1004호가 빈 채로 남아있으며 간간히 조사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다. 그 사건은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며 누가 진실을 밝혀낼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터넷의 여러 공포, 썰처럼 아직도 미스터리한 채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더 많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아파트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상한 소문은 더욱 강해졌고 아파트 주민들은 밤이 되면 절대 1004호 근처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겨났다. 과연 이곳에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이 오싹한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친구들과의 늦은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평소라면 이른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 복잡했을 거리가 늦은 시간이 되니 한산했다.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섬뜩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내 발걸음에 맞춰 끊임없이 따라왔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지나칠 때마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다. 혹시나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걸었지만 그 발자국 소리도 속도를 높이는 듯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과거 뉴스에서 들었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쫓기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뛰어갔지만 소리는 여전히 뒤에서 들려왔다. 집이 가까웠지만 괜히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길을 돌아 골목을 돌아다녔다. 어느 순간 멈춰서 뒤를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소리는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이제는 그것이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려 전화기를 꺼내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 같아. 친구가 물었을 때 나는 여기저기 돌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 누가 나를 쫓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친구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전화 통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어떤 소녀가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라 멈춰섰는데 그 소녀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손짓을 했다. 직감적으로 그곳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소녀가 나타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 발자국 소리는 멈췄다. 소녀는 가만히 나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사라져 버렸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은 자주 산책하던 익숙한 공원이었다. 어슴푸레하게 떠오르는 달빛이 안락한 느낌을 주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나는 뭐였는지 알 수 없는 그 소녀의 등장에 감사하며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했다. 이후로 그 골목은 피하게 되었지만 가끔 그 소녀의 모습이 생각나곤 했다. 그녀는 나를 구해준 수호천사였던 걸까?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에게 그 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길은 언제나 낯선 이에게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니까. 현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여전히 그 골목에서는 사람을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조용히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마다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다. 우리 마을은 워낙 조용하고 작은 곳이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산장을 탐험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장을 버려진 집이라 부르며 아이들에게는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도착한 산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다. 문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나 우리는 곧 익숙해졌고 각자 가지고 온 손전등을 의지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크기가 작은 방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집의 중심부에 있는 거실에서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앨범, 부서진 피아노,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들. 우리는 옛날 물건들을 구경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창고처럼 보이는 문을 발견했다. 잠겨있을 줄 알았던 그 문은 쉽게 열렸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곳은 작고 밀폐된 방이었으며 벽 한쪽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 중 한 명이 상자를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붉은 잉크로 무언가가 휘갈켜져 있었다. 그 일기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많이 겪었고 그중 몇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도 누군가 그 집에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날 찾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우리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있는 힘껏 밖으로 도망쳤다. 산장을 내려오면서도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뒤따라왔다. 도망치는 중에도 우리 중 한 명이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그를 부축하며 끝까지 달려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 역시 몇 년 뒤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밤에는 그 발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제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할 수 없지만 그 산장에 있는 무언가가 아직도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지금도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아마 나는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할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살고 있는 3명의 룸메이트 지수, 은지, 그리고 미나는 오랫동안 떠나 있던 지수의 고향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수의 말로는 오래된 할머니 댁이라며 근처에 산과 강이 있어 경치가 좋고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들도 많다고 했다. 이들은 그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며 피서도 즐기고 다양한 오싹한 이야기도 듣기로 했다. 첫날 밤 지수의 할머니는 이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뱀파이어 전설을 들려주기로 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고 그 이유는 해가 지고 나면 언덕 너머 고대의 낡은 성에서 뱀파이어가 내려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몸서리를 쳤고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날 밤이 지나갔다. 둘째 날이 되자 마을을 둘러보며 산책을 하던 이들은 문득 해질녘에 마주한 성을 발견하게 됐다. 길가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성은 실제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기운이 느껴졌고 폐허가 된 모습은 예로부터 이곳이 버려져 왔음을 암시했다. 그때 호기심 많은 은지가 우리가 성 안을 한번 봐도 괜찮을까? 라고 제안했다. 지수는 좀 불안해했지만 결국 셋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성 내부는 낡고 어두웠지만 문득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누군가 남겨둔 듯한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미나가 그것을 열었고 다들 숨을 죽이며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누군가의 이 성에서 겪었던 섬뜩한 경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밤이 되면 깨어난다라는 문구와 정체불명의 인물의 그림자가 매일 밤 나타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누군가의 장난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읽어나가면서 일기장은 점점 현실적인 이야기로 변모해갔다. 마치 누군가 그날의 경험을 궁금해할 그들을 위해 예언이라도 하듯. 그때 성의 어두운 한 구석에서 문득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눈같이 소름 끼치는 시선 한 쌍이 어둠 속에서 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성에서 도망쳐 나왔다.
지수와 은지는 두려움에 휩싸여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한 채 할머니에게 달려가 앞뒤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아직도 성의 기운을 떨치지 못한 듯 멍한 눈으로 성의 참담한 분위기에 대해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창 밖에서는 마치 동물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세 사람 중 아무도 전날 밤 일을 명확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단지 이상한 기분만이 그들을 엄습할 뿐이었다. 이후로도 그 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속 회자되었고 점차 괴담처럼 마을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 지역이라는 경고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지수와 친구들은 그날 밤의 일을 끝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지만 가끔씩 밤하늘의 달빛을 볼 때마다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 끼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